북극에서 산타와 엘프들 사이에 자란 버디는 본인이 엘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It seems I'm not an elf. Of course you're not. You're 6'3" and had a beard since you were 15. 친가족을 찾기 위해 뉴욕으로 떠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엘프입니다. 나홀로 지배와 함께 크리스마스 가족영화 하면 빠질 수 없는 작품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Santa's coming to town. Oh my god! 참고로 왼쪽 상단의 초록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영화 엘프는 3,300만 달러의 제작비로 2억 2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2,8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03년 글로벌 흥행 순위 18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매트릭스 3편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한 적도 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85%, 메타크리틱 64점, IMDb 7.0으로 국내에서는 비교적 잘 안 알려진 작품이지만 백투더퓨처에서 클라라 클레이튼을 연기한 배우 메리 스틴버겐과 영화 대부에서 명연기를 펼친 제임스 칸, 그리고 주연 배우 윌 페럴까지 은근 초화 캐스팅으로 배우들의 연기력과 완성도 높은 스토리, 그리고 존 페브로 감독의 연출력 등 뭐 하나 빠짐없이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케빈과 함께 호평을 받는 작품입니다. 영화 엘프는 배우 겸 감독인 존 페브로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페브로 감독은 아이언맨 1편과 2편, 그리고 실사판 정글북과 라이언킹의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배우로서는 1992년에 데뷔하면서 마블 영화의 단골 캐릭터 해피 호건을 포함해 주로 조연급으로 수많은 작품들에 출연을 해왔습니다. 영화 엘프에서도 버디가 월터의 친아들인지 확인하는 장면에서 의사로 등장합니다. It's a boy, but he's your son.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 케빈 파이기에 따르면 영화 엘프는 존 페브로가 아이언맨 감독으로 발탁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 truth is, I thought Elf was brilliant, and again, now it's a classic. I remember watching Elf and going, "This is an incredibly well done film." And I still contend that Santa getting the energy back in his sleigh through Central Park and flying up with the is one of the best action sequences ever put together. 후에 페브로 감독은 당시의 엉망이었던 아이언맨 각본을 싹 다 뜯어 고쳐서 세계적인 흥행작으로 만들고 MCU의 성공적인 첫발걸음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감독이기도 한데요. This is exactly who I should be up here with. The man who literally started all, who had the faith in me. 따라서 영화 엘프가 없었으면 오늘의 MCU도 없었을 거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Yes, it is. No, it's not. Yes, it is. No, it isn't. Yes, it is. No, it isn't. Yes, it is. No, it's not. 인간인 버디와 작은 엘프들의 크기를 대비시키기 위해 원근법 착시를 통해 엘프들이 작아 보이게 하는 특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촬영 기법은 2년 전에 올린 반지의 제왕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호빗을 연출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원근법 외에도 세트장부터 What we call the elf scale set. The ceiling is much higher and the chairs are much bigger and everything's bigger, but it's an exact replica of the other set. 소품까지 전부 따로 제작되었고, 버디가 파파 엘프의 무릎에 앉아있는 장면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파파 엘프와 버디 사이에 아이가 숨어서 다리만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씬 또한 같은 기법을 이용해 연출되었습니다. 영화 엘프의 연출은 랭킨 베스 프로덕션에서 제작된 영화 루돌프 빨간 사슴코를 참조했다고 하지만 의상부터 시작해 캐릭터 설정, 배경, 스톱모션 연출까지도 단순히 참조했다고 보기엔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아 뉴라인 법무팀에서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제작을 전부 엎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What? 하지만 제작사에서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랭킨 베스 프로덕션과 별 문제없이 넘어가면서 결국 법적 허가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버디가 장난감 품질을 검사하는 장면에서 페브로 감독은 인형이 튀어나오는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설치해두었다고 하는데요. 인형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윌 페럴의 찐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버디가 친아빠를 찾으러 북극을 떠나기 전 산타가 뉴욕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데요. First off, you see gum on the street, leave it there. It's not free candy. 산타의 조언 중 뉴욕엔 30개가 넘는 레이즈 피자집이 존재하며 11번가에 있는 게 원조라고 하는데 There are like 30 Ray's pizzas. They all claim to be the original, but the real one's on 11. 개나소나 원조 간판을 달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흔해 빠진 레이라는 이름을 걸고 피자집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Unless, of course, you're a fan of Ray's Pizza, or Famous Ray's, or Original Ray's, or Infamous Ray's Pizza, or Ray Ray's Pizza. 그리고 이 디테일은 페브로 감독의 또 다른 작품 아이언맨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뉴욕에서 토니 스타크가 피자를 시켜 먹을 때 상자를 자세히 보면 역시나 레이즈입니다. 그리고 팬들에 따르면 레이즈 피자집 원조는 11번가에 있는 게 아닌 27번지 프린스 도로에 있다고 합니다. 버디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북극을 떠나고 뉴욕 곳곳을 돌아다니는 장면은 복잡한 뉴욕 길거리에서 따로 촬영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페브로 감독과 윌 페럴 그리고 카메라맨 한 명만 데리고 뉴욕을 돌아다니며 일반 시민들과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버디가 산타로 착각하는 이 할아버지가 개그 포인트 중 하나인데 그냥 지나가던 뉴욕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버디가 회전문에서 돌다 토하는 장면 속에 왼쪽에 자세히 보면 감독의 큐사인을 어색하게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뉴욕을 떠돌다 김블스 백화점으로 들어간 버디는 장난감 가게 직원으로 오해를 받고 끌려가는데요. 버디를 직원으로 착각한 이 매니저는 스탠드업 코미디 연기원 배우 페이존 러브의 특별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찰에 적힌 이름을 자세히 보면 완다로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원래 매니저 역할로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완다 사익스가 카메오로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촬영 직전에 하차하면서 감독과 친분이 있던 페이존 러브가 대신 완다의 명찰을 달고 매니저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가게에서 알바 뛰는 가짜 산타를 보고 수염을 뜯어버리는 버디. 버디가 넘어질 때 자세히 보면 윌 페럴의 스턴트 더블 마이크 카펜터가 보입니다. 가족을 찾은 버디는 배다른 동생 마이클과 친해지기 위해 눈치 없이 학교에 찾아갔는데요. 마이클을 쫓아가는 장면에서 왼쪽에 자세히 보면 계단 밑에 숨어있던 제작진이 촬영이 끝난 줄 알고 뒤돌아봤다가 서둘러 다시 모습을 감춥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던 월터가 새로 영입된 작가 마일스 핀치와 회의를 하는 장면에서 버디는 작은 체구를 보며 엘프로 착각하는데 I didn't know you had elves working here. Call me elf one more time. He's an angry elf. 혼란 엘프가 버디를 던져버릴 때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걷어차면서 떨어지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다시 제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He thinks he's an elf. 그리고 엘프에게 처맞는 도중 자세히 보면 윌 페럴의 스턴트 더블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쫓겨난 버디를 출판사 밖으로 끌고 가는 경비원은 실제 윌 페럴의 친동생 패트릭 페럴입니다. 감독이 직접 등장하는 병원씬은 배우 윌 페럴과 제임스 칸 그리고 존이 베테랑 배우들답게 편집 없이 1분 동안 즉흥적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Okay, can I listen to your necklace? No, you can't. You just sit still. Why is there skeleton? I don't know what. Walter, If I could you squint, it looks like a please? pirate Could you flag. please have him sit Does he still have so a I can name? do 오게티까지는 아니지만 이 장면 마지막쯤에 손가락을 찔린 윌 페럴의 연기를 보며 That's easier. 결국 터져버린 제임스 칸이 카메라를 등지고 웃고 있는 게 살짝 티납니다. See, he's breaking up and he puts his back to the camera. 버디의 친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는 1984년에 개봉한 고스트 버스터즈에서 파괴신 고저가 등장한 아파트와 같은 건물입니다.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정신을 연료로 삼는 산타의 썰매가 고장나자 버디는 도와주러 가는데요. 이 모든 상황이 생중계될 때 버디의 포즈를 자세히 보면 한때 화제가 되었던 빅풋의 영상을 패러디한 겁니다. 빅풋은 수많은 목격담이 있는 역사가 오래된 괴물인데요. 물론 이 영상은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장난 산타의 썰매를 고치기 위해 조비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정신을 되살리는데요.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이때 썰매에 깔려 죽을 뻔한 노숙자는 라디오맨입니다. 라디오맨은 2년 전에 올린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설명드린 크레이그 카스탈도의 특별 출연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꿈꿔왔던 노숙자 크레이그는 촬영 현장이라면 목에 라디오를 메고 찾아가 여러 제작진들을 도와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노력 끝에 엘프를 포함한 100개가 넘는 할리우드 영화 속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게 됩니다. 영화 마지막에 조비와 버디 사이에 태어난 딸의 이름은 수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영어로 수지는 수잔의 애칭으로 버디의 친엄마를 참조한 디테일입니다. Young with a beautiful girl named Susan Welder and how she had later passed away. 그리고 수지는 언제 태어났는지를 두고 팬들의 재밌는 가설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조비와 버디의 첫 데이트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월터의 회사 장면으로 이어질 때 버디는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버디는 데이트가 끝난 뒤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올해도 케빈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지겹다면 한 번쯤 볼만한 영화 엘프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